2020년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 절차, 해외 금융자 신고 절차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세금 보고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보고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나 또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오늘 좀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세금 보고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 서류입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한국으로 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W2를 받아주시면 되고, 또 독립계약자 이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일하시는 분들은 또 1099이라는 또 중요한 서류를 받으시는데 반드시 챙겨야 되는 서류고, 그 밖에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것이 다 1099 서류예요. 어떤 1099 서류든 다 IRS에 보고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누락이 되면 몇 달 있다가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99 서류들은 꼭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퇴연금 관련해서 내가 은퇴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했거나 그러면 또 역시 1099는 retirement이라는 약자인데요. 이런 서류도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뉴저지에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납부한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건강보험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신 분들은 1095A, 그리고 일반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1095B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 큰 직장들은 또 1095C라는 건강보험 증명 서류를 또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건강보험 증명 서류 꼭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 증명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모게지 공제 스테이트먼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1098이라는 공제 서류인데, 이 모게지와 재산세 내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 대학에 다니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학비 증빙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게 1092T라고 하는데, 그 학자금액에 관해서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또 2,000불, 2,500불 뭐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또 중요한 세금 공제 서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교회 헌금하시면 헌금 증명 서류를 교회에서 발급해 줍니다. 또 여러 가지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하시면 기부금 했다래 가지고 그 레터를 발급해 주는데, 회계사님께 가져다 드리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 자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세금 보고하는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았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으로 발급된 주소 증명 서류를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가정통신문, 뭐 스쿨 레코드, 아니면 그레이드 리포트, 아니면 아이들 소아과 가서 치료받았을 때 그 닥터 스테인먼, 뭐가 됐든 제3의 기관 사람이 아이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발급해준 어떤 서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 교육비, 엄마 아빠가 둘 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케어에 보내게 되는데, 이 데이케어 익스펜스도 텍스 크레딧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레터를, 증빙서류를 받아서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또 집을 구입한 경우에 첫 해, 그 해는 여러 가지 클로징을 하면서 이 공제된 금액들이 있어요. 뭐 또 추가로 낸 금액들도 있고, 그래서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해 주시면 그 안에 또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익스펜스들이 있고요.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던 자동차 마일리지 기록도 기록을 해서 주시면 다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저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문제가 많다는 걸 들었어요. 네. 근데 누가 뭘 신고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라고 표현은 되는데요.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세법상에는 딱 두 가지 신분밖에 없는데, 그 세법상의 레지던트는 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 하실 때 비거주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럼 무엇을 신고했냐가 중요한데,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융계좌가 있어요. 은행계좌,
보험 계좌, 뭐 연금 계좌, 뭐 기타 등등 1년에 10,000불이 넘었을 때는 다 연방 재무부에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0불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계좌당 10,000불이 아니라 내가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합쳤을 때 잔고가 10,000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그 10개의 계좌를 다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계좌당이 아니라 다 합쳤을 때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 부분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규정 이해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인데 못했을 경우에는 연당 10,000불이라는 이 벌금 규정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상세한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해외 금융계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쪽 전문가의 공인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 전문가를 찾으셔서 세밀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유념해야 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해외 자산 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